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일본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권 회장 탈출 사건입니다. 자세하고 복잡한 내용보다 복잡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손글씨로 이렇게 목차를 좀 적어봤습니다. 네, 기분도 전환할 겸. 제목이 이렇네요. 곤 회장, 카를로스 곤 회장의 탈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체포 전의 상황입니다. 1. 출생, 국적. 곤 회장은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레바논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기업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곤 회장의 여권은 몇 개일까요? 세 가지겠죠. 브라질, 레바논, 프랑스.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총 4개의 여권을 갖고 있답니다. 브라질, 프랑스 여권 2개. 2번입니다. 직책이 뭐냐? 직책.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회사일까요? 폭스바겐. 2위가 어느 회사일까요? 2위, 3위는 약간씩 바뀌긴 하는데 토요타입니다. 자, 3위 바로 이 곤 회장하고 관련된 겁니다. 르노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르노, 삼성, 닛산 들어보셨죠? 미쯔비시. 자, 르노, 닛산, 미쯔비시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연합입니다. 자, 이 3사 연합의 얼라이언스 회장이 바로 곤 회장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임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회사의 그 회장, 그 각각 회사, 뭐 닛산이면 닛산, 그리고 미쯔비시면 미쯔비시 회장을 겸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겸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막 다 겸직하고 있었어요. 예, 직책이 막 아주 대단한 그런 겁니다. 3번으로 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죠. 권 회장은 원래 프랑스 국영기업 비슷한 르노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닛산이 적자가 막 누적돼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CEO로 파견됩니다. 자, 가서 무슨 일을 했냐? 저희도 뭐 IMF 때 엄청난 구조조정, 피를 깎는 아픔 느꼈듯이 거기 가서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흑자인 기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초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닛산을 구한 영웅, 대단한 기업이 이러면서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합병시도라고 적혀있죠. 프랑스 합병시도. 르노가 닛산을 합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영기업이라고 거의 르노가.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여기에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닛산을 합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합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법을 바꾸어서 합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듭니다. 자, 그 당시에 프랑스 재무장관이 누구냐? 마크롱. 지금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재무장관일 때 마크롱이 법을 바꾼 겁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 그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하나가 아니라 두 배로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딱 올려놓고 그리고 합병을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죠.
그때 이 권 회장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합니다. 르노 닛산 쪽, 그쪽에 같이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정부하고 반대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시도를 프랑스가 하게 됩니다.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 회장은 이제 다시 또 연임을 하려면 연임을 허가받아야 돼요. 그럴 때 프랑스 마크롱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좋다. 연임을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대신 조건이 두 개가 있다. 하나, 너 보수 너무 많이 받는다. 보수 조금 줄이자. 두 번째는 합병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겁니다. 권 회장이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연임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약간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겠죠?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 보석, 재체포, 석방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 사유. 일본 여행인가 이렇게 오게 되는 권 회장을 비행기에서 착륙하자마자 체포를 합니다. 체포 사유가 뭐냐? 체포 사유. 이제 유가증권 보고서라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보수 얼마 받는다. 보수를 기재해야 되는데 그거를 축소 기재한 겁니다. 또 하나가 회사 돈 가지고 외국에 여러 곳에 집을 쓰는데 회사 돈을 쓴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것을 이유로. 하지만 이제 권 회장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체포 동기라고 적어놨는데 저건 무슨 내용이냐면 방송에서 많이 말해집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의해서 체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법거래법이라는 법을 일본 쪽에서 통과시킵니다. 그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법인이나 거기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제보하면 고발하면 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조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닛산 쪽에서는 권 회장의 그 비리 같은 거를 막 모으는 거죠. 합법적으로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거를 내부 제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다시 이제 보석이라고 빠져나오죠. 네. 돈을 엄청나게 10억 엔인가 이렇게 주고 보석이 됩니다. 이제 보석이 될 때 이제 유명한 장면이 사진에 보통 일반적인 노동자 복장을 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진에 찍혀서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법당국에서는 다시 또 이유를 또 들어가지고 또 다시 체포합니다. 보석했다가 다시 체포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체포합니다. 자, 다시 체포했다가 이제 또 석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 회장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법 체계가 프랑스 쪽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 같은 걸 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아예 그냥 유죄로 인정하고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 뭐 속된 말로 나를 몰래 잡았으니까 나도 몰래 도망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탈출입니다. 탈출. 자, 탈출 전의 상황 좀 적어놨거든요. 저기
해임이라고 적어놨죠. 맨 처음에 일본 닛산, 미쓰비시 그쪽에서 그 회장직을 해임합니다. 르노 쪽에서는 그거 해임을 빨리 안 하고 이렇게 좀 챙겨주는 듯한 느낌을 갖다가 나중에 결국은 해임을 하죠. 그리고 저 겸직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겸직 금지하고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얼라이언스 연합체의 회장이 각각의 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군 회장을 저렇게 해임시키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겸직을 못하게 했습니다. 겸직을 못하게. 닛산은 닛산대로, 또 미쓰비시는 미쓰비시대로 회장이 따로 있게. 하지만 얼라이언스 연합체의 회장은 그 르노 쪽 회장이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할 때 의결 비율을 르노 2, 닛산 1, 미쓰비시 1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프랑스가 2대2 대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탈출을 합니다. 탈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보도된 것이 아직 확인이 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악기를 이렇게 반입해서 들어오는데 그 악기 그 상자에 몸을 숨겨가지고 나왔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고, 그런데 증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 CCTV에 찍혀 있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제 발로 나왔다. 그런데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주변을 지키고 있던 경비업체, 경호업체 그쪽에다가 소송을 딱 거는 사이에 걸어가지고 그 사이에 약간 경비가 없어지는 타이밍 노려가지고 그때 제 발로 나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은 아주 자세하게 그때 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만 먼저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경로가 간사이 공항에서 자기 개인 비행기로 타고 일본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터키 이스탄불을 가서 경유를 해서 레바논까지 도착합니다.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각 나라들을 통과할 때마다 이게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국제 정부 간의 분쟁의 여지도 생기게 되고 아주 복잡한 일들로 됩니다. 어떻게 상황이 됐느냐에 따라. 자, 마지막에 이 권 회장이 레바논으로 간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가진 세 개의 국적 중에 하나죠. 브라질은 그렇고. 프랑스를 왜 안 갔냐? 막판에 프랑스에서도 이 권 회장을 수사를 하고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레바논은 어떠냐? 레바논은 자기 태어날 때부터 레바논 국적을 가진 선천적인 국적이죠. 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 권 회장이 거의 영웅 취급받는답니다. 그쪽에 친척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 레바논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죠. 그런 게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죄자 우리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강제로 군 회장을 데려올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1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주 궁금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그때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벌써 영화 만들려고 감독하고도 만났답니다.
네, 결국은 나중에 영화가 될 것 같은,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